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전일 글로벌 시장이 환호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우리 시장은 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컨택트와 언택트로 극명하게 나뉜 모습이었죠. 그간 주춤하던 컨택트가 뜨고 수혜를 받았던 언택트는 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2,450선 위에서 마감했지만 전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급등세에 비하면 아쉬운 상승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1.2%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 줄이기는 했습니다. 강한 시장 기대했지만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흔들리지 않을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이슈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는 가치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전날에 비해서는 한풀 꺾였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에 수혜를 받던 기술 성장주가 후퇴하고 경제 회복에 오르는 가치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에너지주와 필수 소비재주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아마존과 줌 등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이 백신보다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백신 기대감이 높아도 유럽의 재봉쇄로 연료 수요가 급감한 것은 유가의 상승세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또 리비아산 원유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비아의 일평균 생산은 지난 9월 초 10만 배럴에서 최근 10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WTI는 41.36달러에 브렌트유는 42.9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중국 광군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8억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동시에 사들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이벤트입니다. 지난해엔 개시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6,566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경제에서 소비는 지난해 GDP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이에 대해 전 세계가 백신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백신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맺을 계획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11일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 3억 회 분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상승으로 29,42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0.14%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3,54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 하락으로 1.37% 떨어지면서 11,55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른바 항공주, 에너지주 이런 굴뚝주들이 어제는 상승을 했고 반면에 기술주들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종합지수 29,420포인트 마감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3만 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바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어떤 그 코로나 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지각 변동을 지금 앞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은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9%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S&P 500과 특히나 기술주가 상당 부분 포진이 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4%에 육박하는 어떤 조금은 좀 낙폭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밤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요인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제 시장 영향을 미쳤었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오히려 과거 기대감에서 이제 조금은 더 자신감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FDA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까지 했죠.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이 맞닥뜨려서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그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 자아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 자금의 증권시장은 증권시장대로 어떠한 그 긍정적인 방향의 흐름이 이어지는 속에서 투자 자금의 순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코로나에 대한 최대 수혜주들이었죠. 언택트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줌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주식들에서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군들 대표적인 것이 항공주, 여행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자금의 순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바로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순환 이동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모멘텀에 따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나의 포트폴리오 그 개편 작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죠. 큰 경제지표는 아닌데요. 기업 낙관 지수가 전달과 동일하게 그 10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우려해 왔었던 경기가 다시금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간 좀 사그러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 하루 누적 확진자 수가 최근 7일 평균 1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얘기 다들 들으셨을 거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이미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반대편에 있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밤 유로존도 각각 1.5% 이상의 어떤 그 급등 양상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유로존 내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움직임과는 조금 더 시차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조금 좀 정신을 좀 다시 가다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유로존에서는 여행 업종과 레저 업종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꼭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시장은 그만큼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유로존 시장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화이자의 백신에 이어서 어제는 또 일라이릴리 치료제의 FDA 긴급 승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종식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아직은 어느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이 현재 백신 관련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받았죠. 예방 효과가 90%에 이른다라는 점. 근데 11월 중에 FDA의 긴급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내 변화는 코로나로 인한 소외주들의 급등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모멘텀은 점차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선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근데 저는 시차를 둔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조금 좀 투자 전략을 튜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밤 특히나 유로존 시장에서의 코로나 장기 소외주, 여행주들과 항공주들은 오히려 레저 업종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 코로나 화이자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장 반향 일으킨 것 분명합니다. 3임상이 근데 세 가지를 조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이자가 3임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 3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 94명에 대한 임상 결과 90%가 효과가 있었다. 모수가 조금 너무 작다라는 그런 생각. 총 최소한 174명 이상은 임상 결과가 나와야만 실질적으로 3임상 결과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FDA에서 과연 승인 가능성 있을까 없을까? 물론 긴급 승인 가능성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중국의 시노백사가 브라질에서의 임상 실험이 실질적으로 당분간 잠정 중단되었다라는 소식 우리 시청자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과 그리고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 그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통 경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온, 그러니까 그 상온은 안 되지만 2도에서 8도 사이, 2도에서 8도 사이에서의 그 유통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영하 20도에서 영하 70도,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70도씨 사이에서 3일간 유통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과, 안전성이 검증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안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서질 않는다.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시장 내 모멘텀이 지속되기에는 다소간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마무리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 바이든 당선자 실질적으로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의 차별화 중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해서 다소간 조금 경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강화 수준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 코로나 방역 강화는 곧 경제 재봉쇄. 최근 유로존에서 우려감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산되어져 갈 가능성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는 강력한 시장 내 게임 체인저에 대한 어떤 그 역할 기대감.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재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그 증가폭이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 계속 지속될 가능성 이 부분보다는 잠깐 좀 재정비의 상황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확정 단계를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말씀을 드렸던 바이든 당선자의 코로나 확산 방역을 분명히 강화하게 되면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요. 코로나 장기 소외주.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나친 추경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될 것이다.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외주들, 장기 소외주들은 나의 포트폴리오에 일각에 분명히 부분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 소외주로 나의 포트폴리오 100%를 채우기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봉쇄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코로나 극복 기대감 지속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좀 그 템포를 좀 늦추시고 코로나19 소외주의 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그 편입 구조의 어떤 그 확산 부분 분명히 긍정적으로 대하시되 지금 현재와 같은 급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조금 좀 한 템포 이미 늦어졌으니까요. 못 당구신 부분들이라면 이미 늦어졌으니까 이미 조금 좀 한 템포 정도 늦추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그런 대목이다. 그런 시기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보다는 역시 중장기적인 투자 심리의 이동 경로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미리 정비 그리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큰 이슈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의 안정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분명히 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시장, 주변 환경 변화,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 이 이야기는 전반적인 시장 내 투자 심리 안정화,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그만큼 안심하고 시장 내 접근을 하셔도 거의 뭐 제한 요소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런 바닥을 깔아놓고 그만큼 편하게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신정부 출시, 신정부 출범 모멘텀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바이든 수의 업종,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랄지 최근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물론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크게 편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 바이든 진영, 일단 셰일가스의 개발을 상당 부분 제한할 가능성이 높겠다. 셰일가스의 개발이 제한이 된다라면 석유 에너지의 어떤 그 석유 가격의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최근 어떤 그 국제 유가의 상승이 분명히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결과물이다라기보다는 바이든 당선자, 바이든 측 정책에 상당 부분 편승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리플레이션에 대한 트레이드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이제 조만간 임박을 해오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금융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요, 가치주도 그렇고, 가치주의 대표적인 주자가 결국은 이제 나타나는 원자재주와 금융주가 되는데,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져두시고, 네 번째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연말 소비 시즌, 이제 오늘이 바로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는 연초 배당락이 회복이 되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유효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꼭 눈여겨보시면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 지금 당장 어제 그제 너무 모멘텀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좀 가다 담으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백신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좀 큰 시장 내 흐름을 읽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조금 좀 한 템포 늦춰가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인 리스크, 가장 큰 시장 내 리스크는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움직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유로존에서는 이미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 양상이 이미 시작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너무 어떤 그 코로나 백신 쪽에만 치우친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점에 결국은 담아야 될 세 가지, 바이든 수혜주, 리플레이션 진행, 그리고 코로나19의 중장기적인 극복, 단기적인 극복이 아닌 중장기적인 극복. 그래서 너무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으로 편중시키지 마시고요. 조금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좀 부분적으로 좀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좀 정신 가다듬으시고요. 좀 침착하게 시장 대응 전략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 대선 이후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바이든 효과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제부터 주목해볼 만한 섹터 그리고 우리 증시 영향까지 짚어주시죠. 네, 즉 미국 제약사 화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효과가 지금 진짜 글로벌 증시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또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이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개발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좀 나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원화 강세 효과도 있고 이런 상승세가 지금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정고점을 좀 거론하면서 이 경계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최근에는 좀 상승폭을 크게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루즈 기업 카니발의 주가도 어제로 봤을 때도 40% 가까이 좀 뛰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 3대 그 항공주죠.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같은 이 대형 항공주들도 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디즈니랜드에 대한 운영하는 이 월트 디즈니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바이든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들의 주가는 그나마 좀 예상했던 대로 평범하게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지금 거의 끝나기 시작하는 신호라는 부분을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기술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주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는 부분을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백신 관련 소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가치주와 소형주로서의 순환매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좀 의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해서 수혜가 고로 예상되는 친환경,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선 그 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었던 이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이런 그 콘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백신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어떤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 시작될 수 있다는 시장의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계속 지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긴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기 민감 업종, 또 친환경, 또 5G 관련주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신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부도 위험을 낮추고 자율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기 전망을 한층 더 높게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희소식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0.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0.96%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이와 함께 한국 국고채 금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 부분에 좀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우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말씀드렸던 이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예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안전자산인 이 미국 국채에서 돈을 빼는 부분이 이런 좀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은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가 위험 자산 선호 확대와 또 안전 자산 선호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백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시에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하면서 금리 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면서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집권이 확실시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연 1%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금리 또 방향성을 또 유심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MSCI 정기 변경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시장의 예상대로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또 두산중공업의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또 반면에 또 세 종목은 편출이 됐는데 이들 종목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MSCI 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또 MSCI의 반기 리뷰 발표에 대해서 이제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두산중공업이 지수 편입 확정됐고요. 이제 반대로 편출된 종목은 아무래 보시피 BNK 파이낸셜 그룹,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MSCI라는 부분은 이제 미국 금융지수 정보 제공 회사죠.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지수 중에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어떤 주가 지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펀드가 해당 지수를 참고하고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금 유입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리뷰 발표일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이 편입 종목을 매수하고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증권사에서 그 전에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결과 리뷰 발표일부터 변경일까지 지수 추가 종목을 매수하고 삭제 종목을 매도한 전략의 어떤 절대 수익률을 좀 볼 때 올 5월 같은 경우는 18.2%, 8월의 경우에는 47.8%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한 이 리밸런싱 당일 수익률도 5월과 8월 각각 10.4%, 19.6%의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기 리뷰 당시 지난번이었죠. 이 정기 리뷰 당시 신풍지약이 급등했던 것처럼 올해 3월부터의 어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 지수 리밸런싱 효과가 극대화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공매도 재개하는 부분이 내년 3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재개 전까지의 기간이 이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MSCI의 어떤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의 힘은 계속 자리 잡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패시브 자금이죠. 한마디로 이 자연스럽게 어떤 들어오는 그런 자금, 또 역시 반대로 이 편출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 매도에 대한 패시브 자금까지도 계산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에 주춤했던 이 만도가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리고 3분기에 주가도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떤 주가가 좀 상반기에 주춤했었는데 이 석 달 만에 어떤 부진 터널을 벗어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ADAS죠. 첨단 운전자 시스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까지 진행됐던 조정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고요. 이 시장 전망보다 빠른 또 경영 정상화 속도가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했었던 3분기 매출액은 1조 5,014억이고 영업이익은 65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또 지난 2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4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그런 기록입니다. 지난 2분기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759억의 영업적자 그리고 1,118억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납품이 줄어들었고요. 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550억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 이런 실적에 악영향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만도의 실적 회복이 좀 빨랐던 부분은 역시 구조조정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전방산업 호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7월에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고 그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는데 올 3월에도 200여 명의 희망퇴직을 추가로 좀 실시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만도의 고용 규모는 작년 6월 말에 4,437명에서 올 6월 말에는 4,083명으로 7.97%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 등을 절감하면서 이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특히 이제 ADAS에 대한 이 제품 수주량이 늘면서 이 경영 상태가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ADAS 매출은 2,118억을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이 주가도 석 달간 꾸준히 오르면서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던 8월 14일 31,750원이었던 주가가 우선 어제가 최근에는 이제 38,000원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곧 4만 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만도의 이 같은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그런 몫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8월 14일부터 전날까지 기간이 572억의 572억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8억, 3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만도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만도에 대한 지분율을 계속 낮췄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만도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올해 2월 초에 14.3%에 달했지만 이후에 지분율이 줄기 시작하면서 지난 7월 말에는 11.4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8월부터 또 만도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난달 말 기준에 13.65%를 보유했고요. 우선 만도의 3분기 ADAS 신규 수주 1,500억 가운데 현대 기아차 외에 수주 금액은 약 1,300억으로 향후 기타 업체에 대한 ADAS 매출 증가는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면서 시장은 만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 내려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도 관련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서울은 4도, 전주는 2도, 대구는 0도, 춘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15도에서 17도 선으로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7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많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앞으로 특보구역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길가에 낙엽이 많은 요즘 화재가 나기 쉬운데요.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다소 춥겠고요. 낮에는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청명한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광주 18도, 대구 17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